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 공학, Replace Analysis, 대체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미국 대학생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가리긴 하는데, 네, 조금 가리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네. 옆에 건 제가 읽을게요. Me in high school. Every day I wake up at the crack of dawn, grind the entire day, then do extracurriculars after.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는 정말 새벽에 crack of dawn, 새벽에 이렇게 깨어질 때쯤 일어나서 새벽 어스름에 일어나서 entire day를 grind, 진짜 열심히 grind 한다는 게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grind 간다는 뜻이거든요. 벽을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서 가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하루 종일 빡세게 공부하고 extracurricular 방과 후 활동도 한다. Me in college. 오른쪽은 no, 10am lectures are too early. 10시 강의는 너무 이른 시간이야. 힘들어. 뭐 이런 뜻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고 학생들,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런 심정인 것 같은데, 그래도 10시가 학생들 상태는 좀 더 좋기는 하죠. 보통 이제 오후 2시 강의가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메인 강의인데, 그때 되면 이제 밥 먹고 와서 그런가? 너무 이제 학생들이 졸린 상태라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뭐 강의 시간을 바꿔야 되나? 저도 이제 오후를 선호하니까 계속 오후로 잡는데, 이거 괜찮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College Intuit. 네, 이것도. 네, College in a Tweet. 한 트위트로 대학을 요약한다는 거죠. I sit in class for attendance, then I go home and teach myself. 교실에는 출석 때문에 가는 거고 집에 가서 독학한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독학이긴 해요. 대학에서 독학을 한다는 건 전혀 창피하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수업 시간이 내 독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플립러닝을 주로 이제 실천하는 선생님으로서는 당연히 대학은 독학이다. 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독학을 하는 데 있어서 출석을 위해서 학교에 온다. 이거는 조금 연관된 활동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뭐 그건 선생 얘기고 꼰대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Middle school. Focus on studies now. You can enjoy college.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 대학 가서 놀아. High school. Just focus on studies now. And you can enjoy the college. 똑같은 말이죠. 좀 공부에 집중해. 나 지금은. 대학 가서 놀으라니까. 컬리지에서. There's no life for you here. Just complete the goddamn assignment. 네 인생은 없어. 그냥 빌어먹을 숙제나 하라고. 네, 하이젠버그죠. 네, 그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 실제로 화학 교사죠. 그 드라마에서 실제로라고 하기에는 화학 교사이자 마약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더 심하죠. 초중고 때는 야, 대학 가서 놀아라. 대학 가면 다 된다. 라고 해놓고는 네, 전화가 왔네요. 전화가 왔었는데요.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더 심하긴 하죠. 초중고 때 야, 대학 가면 놀아. 대학 가면 연애해. 뭐 다 그러다가 대학 가면 또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고 계속 쫓기면서 살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좀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는 나라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사실 어떤 성장이나 또 더 나은 어떤 성취를 좀 지상 최대의 가치, 지상 명제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권의 나라들은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그렇기는 한데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학생들은 우리보다 좀 더 심하고요. 우리의 과거처럼 여러분들의 그 삼촌 부모님 세대처럼 저나 이제 다른 세대처럼 예전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도 좀 정신을 차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선진국들은 또 우리나라보다 좀 더 소프트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일부는 좀 더 빡빡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까이 이제 있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을 보면 지인들을 보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거기도 물론 학원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그래도 좀 방과 후 활동, 우리가 흔히 일본 만화에서 보는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폭넓게 이루어지고 진짜 학창 시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아이가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것보다는 일본에서 보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의견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조금 어색해요. 왜냐면 미국은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방금 얘기한 중국, 베트남 뭐 이런 동아시아권에 비해서는 훨씬 학창 시절이 좀 여유롭거든요.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다들 그렇게 느낀다는 거니까 미국에서도 공부해라 특히 이제 상위권을 노리는 대학을 가고 이제 자기 발전을 목표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비슷하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으로서 할 말이 없네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하면 나아지냐? 네, 그런 건 없죠. 네, 그런 건 없고요. 똑같습니다. 계속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죠. 또 그래야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꼰대 토크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적 교체 주기입니다. 이그젬플 0902 물류창고 드론 교체 주기. 스마트 물류창고에서 자동화 운송장치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장비 및 시스템의 구입 가격은 100억이며 네, 엄청 크죠. 잔존가치, 그러니까 당근 이전 연도의 90%가 된다. 언제 팔지 모르니까 1년 만에 팔면 90%, 2년 만에 팔면 8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억이면 1년 후에는 90, 또 그 다음에는 81로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98이 72.9겠죠. 이렇게 계속 10%씩 줄어듭니다. 네. 그 전해의 90%가 되니까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은 구입 첫 해 10억이며 O&M이죠. 이게 이제 CR에 관한 거였고 여기가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첫 해 10억이며 8%씩 증가합니다. 여기 보면 10억, 10.8억, 11.6억 이렇게 증가를 해요. 회사의 할인율은 연 8%이다. 이자율을 8%로 쓰라는 거죠. 자, 이게 스프레드시트가 되게 커요. 이제 우리가 이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다루는 스프레드시트 중에는 제일 큰 테이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벌이 5인 경우, 이제 5년 주기로 계산을 한 경우로 우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입 가격은 100억이에요. 100억. 그런데 잔존 가치가 당장은 100억이었다가 1년 후에는 90억, 2년 후엔 81억, 3년 후엔 72.9억, 4년 후에는 65.6억, 5년 후에는 59.5억이에요. 59.5억.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100억으로 쓰고 5년 후에는 코스트 기준이라서 그런데 마이너스로 좀 쓸게요. 플러스 59.05억이에요. 5년 차이. 그럼 이걸 가지고 A로 바꾸려면 우선 현재 가치로 바꿨다가
연간 등가로 바꿔야 되거든요. 물론 안 그래도 됩니다.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는데 P랑 F를 동시에 합쳐서 A로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우선은 P로 바꿨다가 A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P로 바꾸고 얘도 P로 바꿉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거 두 개인데 얘랑 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걸 P로 바꿨다는 거는 얘를 이렇게 합쳐온 다음에 요거 차이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걸 59.5를 P로 바꿔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랑 얘랑 하면 남는 게 요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게 59.81이 된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A로 바꿔야 돼요. A. 이거를 이제 이만큼인 걸 5년간의 A. 1, 2, 3, 4, 5. 요만큼이 얘랑 똑같아지는 A를 구합니다. 그럼 이제 14.98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코스트니까 플러스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00억 그 다음에 5년 후에 플러스 59.05억 원인 것은 P로 바꿨다가 A로 바꾸면 5년간 평균 14.98억 약 15억 정도 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그걸 합치면 P가 이렇게 되고 그걸 다시 A로 바꾸면 5년간 연평균 비용 그러니까 5년간 연평균 자본 회수 비용이 15억이 된다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개념을 보여드리고 나중에 스프레드시트를 한꺼번에 할 거니까요. 요 지금 계산 과정을 우선 잘 보세요. 네, 최저 교체 주기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물류창고 들어온 교체 주기인데요. 이번엔 O&M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벌 5인 경우 자, 이 페이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좀 헷갈리는 거에 가깝기는 한데 뭐 그걸 여러분들이 보통 어렵다고 표현을 하죠. O&M 계산을 이제 똑같이 5년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O&M은 이제 제가 여기에 또 써놨지만 당해입니다. 당해, 당년도 이런 말을 또 학생 여러분들이 모르던데 딱 그 해라는 뜻이에요. 그 해 1년만 발생하는. 그래서 5년간의 O&M 코스트는 그러니까 5년 동안 썼다 그러면은 그 딱 5년에 해당하는 요거 한 번만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5년 동안 O&M 코스트는 어떻게 발생해요? 아까 그래프 본 것처럼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마다 교체를 한다 그러면 6년째는 다시 1년차 것만큼 발생을 하겠죠. 7년차는 다시 2년차 것만큼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5년차 동안 5년마다 바꾼다 그러면 5년 평균의 요 O&M 코스트가 연간 등가로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화살표가 5개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출발을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5년간의 O&M이니까 화살표 5개를 고려를 해야 된다. 캐시플로우 5개다. 그래서 1년 차에는 10억, 그 다음에 8%씩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10.8, 11.66, 12.6, 13.6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매년 8%씩 늘어나요. 그럼 이만큼이 5년간 내가 지불하게 되는 O&M 코스트예요. 실제로. 그걸 우선 P로 바꾸면 요거를 아까도 했지만 바로 A로 바꿔도 돼요. 근데 좀 복잡하죠. 그러기. 그래서 P로 바꾸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바로 P로 바꾸면. 네. 이걸 다 P로 바꾸면 요렇게 됩니다. 46.3억이 돼요. 네. 5년을 다 합치면 50억이 훌쩍 넘는데 이제 할인이 들어가니까 현재 가치로 바꿀 때 할인이 들어가니까 46.3억에
현재 가치가 돼요. 이걸 다시 이렇게 연평균으로 A로 펴주면 5년간 평균 11.6억이 됩니다. 11.6억. 그래서 결국은 5년간의 O&M 코스트가 5년마다 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O&M 코스트는 11.6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캐피털 리커버리, 자본 회수 비용 구했죠. 얼마? 5년 주기일 때 15억. O&M 11.6억. 합쳤더니 26.58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인터벌 5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친 게 여기에 적히는 거죠. 얘랑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를 다르게 하면서 쭉 다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캐피털 리커버리와 O&M을 따로따로 한 페이지씩 이렇게 상세하게 일부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념부터 이해해야 돼요. 수식 계산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개념을 천천히 다시 보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류창고 들어온 교체 주기를 그 CR과 O&M을 이제 구하는 걸 봤어요. 이제 인터벌을 5년을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인터벌을 요게 인터벌입니다. 인터벌을 다양하게 이제 바꿔가면 교체 주기를 5년이 아니라 1년부터 한 20년까지 1년마다 바꾸는 것부터 20년마다 바꾸는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다 대입을 해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캐피털 리커버리는 요 CR 곡선은 점점점 감소해요. 인터벌이 커지면서. 그런데 O&M 코스트는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 점점점 증가하죠. 커지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한 EUAC 그래프는 이런 곡선을 띱니다. 요걸 좀 확대해 보면 세로축을 지금 10억에서 30억으로 봤는데 25억에서 29억으로 좀 범위를 확 줄였더니 보시다시피 요 8억 근처까지 이렇게 감소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감소하는 건 캐피털 리커버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캐피털 리커버리가 쭉쭉쭉 줄어들다가 더 이상 안 돼. 이게 간격이 너무 길어지면 기계가 너무 노후화돼서 얘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심각하게 증가해. 그래서 최적 기간은 요 EUAC가 제일 작아지는 8년. 그리고 그때 EUAC는 26.24억 년이죠. 네, 그러니까 EUAC라는 말 자체에 연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8년마다 교체를 하면 8년마다 교체, 그러니까 재구입을 하면 연평균 비용 26.24억. 그러니까 해마다 26.24억 들 생각을 하면 8년마다 이렇게 바꿔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체 주기를 잘못 정해서 예를 들어 한 5년마다 바꾸겠다 그러면 아까 더 컸잖아요. 네, 좀 더 컸죠. 심지어 만약에 한 15년쯤 간다 그러면 27억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8년 혹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7년에서 9년 사이로 해줘야 26억 초반대에서 우리가 연평균 비용으로 막을 수가 있다. 들어가는 돈이.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이제 문제풀이의 흐름이고요. 요걸 이제 실제로 스프레드시트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네, 이그젬플 0902의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할인율 8%, 구입 가격 100, 마이너스 100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100으로 하든. 잔존 가치는 0.9.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첫 해에는 10억이고요.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이전에 대비는
그 1.08이 됩니다. 그러니까 8%씩 증가한다는 거죠. 얘는 10%씩 감소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 예제 보여준 게 요 5년차 했으니까 5년차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요걸 만드는 것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잔존 가치가 원래 100억이었는데 첫해 구입하면 바로 팔면 사자마자 바로 당근하면 뭐 그 값 그대로 받는 거죠. 1년 후에는 그때까지의 잔존 가치에다가 요 0.9를 곱하는 거죠. 네.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계속 0.9를 곱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했더니 100억부터 20년 갔더니 12억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년째다 그러면 여기다 없어져 있는 상황을 우선 좀 빼보면, 지워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5년인 상황만 보면은 P를 구하는 거야. 요때 돈을 내고 요때 요만큼을 돌려받는 그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니까 우선 이자율은 항상 8%고요. 그리고 기간은 5년입니다. 기간은 5년 바뀌는 거죠. 기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A는 없고요. 미래가치만 있어요. 미래가치. 미래가치가 얘죠. 59.05.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우선 마이너스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간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네, 뭐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되겠습니다. 어느 걸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네, 값이 나오죠. 이걸 아이고 쭉 다 복사하면 돼요. 여기까지. 나머지는 색깔만 좀 지우겠습니다. 5년차만 하는 거니까. 그냥 컨트롤 C에서 그냥 컨트롤 V 붙인 겁니다. 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A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다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만 지울게요. 얘만 지우고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얘를 지금 59.82를 PMT로 A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자율 8%고요. 기간은 5년이죠. 그 다음에 P가 여기 있는 거고 F는 없습니다. 부호가 바뀌었으면 하니까 이제는 그냥 두겠습니다.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럼 네, 아까 본 것처럼 나옵니다. 나머지 셀들도 다 똑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네. 한 칸씩 내려가죠. 전부. 그래서 요게 우리가 구하는 CR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O&M 코스트를 한번 보죠. O&M 코스트는 처음에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8%씩 증가하니까 1.08을 곱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계속 곱해주고 있죠. 바로 직전 거에다가 계속 1.08을 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 바로 다음해에는 10억이면 유지보수가 되는데 20년째는 43억이나 돼요. 유지보수 비용이 1년에. 너무 비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5년마다 바꾸면 그 5년마다 바꾼 경우에 O&M 코스트는 이만큼을 내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7년이면 이만큼을 7년 동안 부담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이만큼을 부담한 거에 P가 얼마냐? NPV 하면 돼요. NPV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자율은 당연히 쓰면 되고요.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시작점은 고정해 놨고요. 끝점은 고정을 안 해놨어요. F4로. 그러면 요걸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시작점은 똑같이 여기로 고정이 돼 있고 끝점은 같이 따라서 내려오는 F43행은 여기 내 위치까지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기가 막힌 테크닉을 쓰고 있다는 거죠. 김 선생이. 그래서 이 김 교수의 테크닉을 활용을 하면 요 10억부터 13.6억까지의
5년간의 O&M 코스트 캐시플로우 5개를 현재 가치로,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현재 가치입니다. P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NPV는 1년차부터 입력하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46억이 되고요. 이거 A로 바꾸는 건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습니다. 이자율 넣고 기간 5년 넣고 요 46.3억을 넣으면 됩니다. 미래가치는 없고요. 그랬더니 이제 부호 바꿔주고 11.6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2개 더하면 딱 요거 2개 더하고 있죠. EUAC가 되는데 26.58억이 되죠. 얘 더하면 얘가 됩니다. 나머지 셀들에 대해서도 요걸 똑같이 다 복사해서 채워주면 다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EUAC가 다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거 2개를 더하고 있습니다. O&M A도 뭐 다 똑같아요. 계산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CR 같은 경우에 캐피털 리커버리 같은 경우에 얘와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한다. O&M 같은 경우는 이거 다 합쳐서 얘를 구한다. 그 다음은 A로 바꾸고 그 다음에 EUAC로 바꾸고 뭐 단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처음엔 이렇게 됐고 뭐 좀 범위를 다르게 하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확대했더니 얘만 EUAC만 확대해서 그렸더니 이렇게 돼서 8년이 제일 작더라. 보시면 8년 차는 26.24억으로 제일 작고요. 뭐가 좋을까요? 안 쓴 색깔 없나? 보라색 타다. 여기 제일 작고 1년차마다 바꾸면 28억 또 20년차마다 바꾸면 28.7억 이렇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년마다 바꾸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8년, 9년은 차이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10년과 7년도 거의 차이가 없다. 뭐 그 정도 결과를 우리가 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분석 단원 요약입니다. 대체 분석의 개념부터 보죠. 대체 분석은 결국은 기존 설비를 쓰거나 도전 설비를 쓰거나 도전 설비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도전 설비 1, 2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고르는 배타적인 대안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체의 원인이 뭐냐 하면 진부화, 뭐 노후화를 포함하는 거긴 합니다. 가 되는 거죠. 기계가 낡았다.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졌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때 이제 기존 설비는 do nothing 혹은 as is 인데 거기에 뭐 수리 비용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죠. 다시 쓰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도전 설비는 새로운 투자가 됩니다. 근데 분석 구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체를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디펜더를 쓸 거냐, 챌린저를 쓸 거냐, 또 다른 챌린저를 쓸 거냐 이걸 결정하는 문제가 있고 그 주기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얘를 반복해서 계속 살 건데 예를 들면 디펜더면 디펜더, 챌린저면 챌린저가 선택이 됐는데 그걸 만약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본다 그랬을 때는 2년마다 바꿀 거냐, 3년마다 바꿀 거냐, 몇 년마다 계속 반복을 해서 바꿔 나갈 거냐를 따져보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조금 다르고요. 이 두 문제 다 연간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AEC 혹은 EUAC라고 불리는 거고요. 단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요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여부 문제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EUAC 계산해서 작은 쪽 고르면 돼요. EUAC가 작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 EUAC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내부자 관점법과 외부자 관점법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본 표예요. 기존 장비를 그냥 쓰겠다라고 했을 때 내부자 관점법에서는 고려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외부자 관점법에서는 기존 장비를 그냥 쓰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장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비의 중고 가격이 나간다라고, 내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걸 팔아서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게 그냥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돈이 나간다라고 봐야 돼요. 새 장비를 선택하는 경우에 내부자 관점법은 기존 장비를 팔아치울 수가 있으니까 돈이 플러스가 됩니다. 당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외부자 관점법에서는 원래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새 장비를 쓴다 그러면 기존 장비는 그냥 원래부터 내가 포함 안 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빵이 됩니다. 그래서 요 관점 차이가, 요 두 가지 관점 차이가, 특히 기존 장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 계산하는 그 고려하는 요소를 조금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죠. 분석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좀 복잡해질 수는 있는데, 우리는 다 기간이 같은 경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 디펜더와 챌린저의 EUAC 크기 격차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 같이 커지느냐, 다 같이 작아지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다. 기본적으로는 내부자 관점법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최저 교체 주기 문제 같은 경우는 자본 회수 비용은 구입과 재판매, 구입 당근 요 과정만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간격이 길어지면 내려갑니다. 캐피털 리커버리는. 가끔씩 사면 되니까. 구입 비용이 아무래도 재판매, 당근 비용보다는 크니까, 당근의 이익보다는. 유지 보수 비용 O&M 같은 경우에는 매 기간 운영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증가해요. 이렇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 평균점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가 커지면 O&M은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트레이드 오프가 되죠. 그래서 이걸 합친 EUAC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를 우리가 찾는 거죠. 최적 인터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 최적 인터벌을 찾는 문제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